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네요. 가정환경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녀는요, 그냥 손님입니다.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소에 우리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죠? 집안 청소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막 그러죠. 극진히 모시죠. 네. 자녀는 어떻게 보면 또 손님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가장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가 언젠간 떠나기 때문에 아주 그 자녀의 그 각자의 그 달란트를 부모님은 키워주시는 거지 결국은 아이 스스로 커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 동안 본인들이 칭찬과 이런 격려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 자녀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극한 직업이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이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 등 자녀의 친구 이름 등 여러 가지를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도는 부모님이 꼭 공유하셔야 되고, 또 하나 학교에 무슨 나쁜 일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모님이 자녀 말고 연락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의 친구의 부모님을 꼭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결망을 꼭 갖고 계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담임이죠. 담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때 호의적으로 항상 대하시고 자녀에 대해서 진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긍정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어떤 학교를 어떤 그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자녀한테는 100%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꼭 긍정적으로 그 연락망을 갖고 계시라 말씀드리고요. 또 자녀와 대화할 때 경청하고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말이 좀 황당해도 일단 부모는 자녀 말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 말을 듣기 전에 벌써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뭐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나쁜 말이 있죠. 거기에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아니면 또 그거는요 완전 그 자녀의 자신감을 없애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 참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커서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하는 것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 같은 경우는 그 자녀의 의욕을 상실하는 말입니다. 예, 이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또 하나, 너는 그 형이면서 너 왜 이 모양이야? 그 동생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심부름을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심부름 같은 것도 너 못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자녀의 자존감이 이제 하락되는 큰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또 어머니들이 제일 잘 또 가끔 더 얘기하시는 게 엄마한테 너밖에 없어. 이런 말 하시죠. 예. 아니면 넌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해. 예.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건 당연하죠. 부담을 주는 말이죠. 예.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조심해 주시고요. 어른들도 말을 하듯이 자녀에게 말을 던질 때 항상 조심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자녀의 대화에서 이런 말 듣죠? 아무 말 말고 너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거는 아이들이 자율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해치는 말이죠. 참 조심해야 될 말이고요. 그리고 아무 뜻 없이 이제 말을 하죠,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이건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내가 뭘 한다고 그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이 말 참 많이 하시죠. 근데 이런 말은 자녀의 창의성을 하락시키는 말이고요.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예. 근데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예.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같은 애는 엄마 자식이 아니야. 이것까지도 얘기를 하신답니다. 이런 말은 자녀가 불안하죠. 예.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런데 아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머니 수시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꼭 그 생각하시고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상투적인 말로서 부모는 모르는데 자녀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상처를. 그리고 이 상처는 그냥 끝내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돼도 꼭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꼭 말씀하실 때 꼭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했구나.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지나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부모님 꼭 조심하셔서 자녀에게는 오늘부터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 아이의 칭찬할 수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오늘 학원을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우리 딸 너무 힘들었구나. 우리 아들 너무나 힘들었구나. 얼마든지 할 말이 많거든요. 뭐 식사를 먹어도 우리 딸은 참 예뻐. 그리고 우리 아들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이런 말 긍정적인 이것도 칭찬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칭찬에 곤질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잔소리, 자기도 모르는 잔소리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멈춤 시간. 1분이면 됩니다. 이거 습관화 되시면요. 상당히 좋습니다. 멈춤 시간에 대한 제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이 화날 때나 본인이 잔소리하고 싶을 때 멈춤입니다. 한 1분 엄청 깁니다. 그 1분만 있으면 그리고 화가 나는 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나쁜 소리를 하는 거나 이게 잊어버려져요. 오늘부터 또 이게 방학 때 같이 오래 있잖아요. 자녀가 오래 있으면 더 이런 잔소리가 많아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힘들거든요. 그 아이들이 매번 똑같은 잔소리 있잖아요. 닦거라, 뭐해라, 공부해 이런 하도 많이 듣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머님들이 시간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멈춤 1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